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우리가 청취자분들을 촌철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 촌철님들의 아침 풍경이 참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아기공룡 둘리님,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퇴근입니다. 오, 야간. 이런 분, 네. 그렇죠. 예, 야간 근무하시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예. 역풍이다님은 창원에는 비가 내립니다. 일터에 나갈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출퇴근이 교차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테리님, 제비 이런 분석을 기다립니다.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에 대한 분석을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각각 정의가 좀 되시겠습니까? 아, 그거는 나중에 시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안 되나요? 네, 정치가와 정치꾼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정치인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신념 윤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명백한 자신의 가치관과 노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와 꾼이 갈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치인. 이는 그냥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중립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한 귀에 쏙 들어오진 않는데요. 다음에 좀 더 명확한 분석을 어떻게 청계누설에서 한번. 그럼 묻지를 말든지. 네. 아니, 테리님이 물어오셔가지고. 네. 에이스타인 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네. 첫 질의에 나선 분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는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재산 축소 신고 관련해서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지 않냐. 요거와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네. 일단 그 질문 현장 잠깐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언론에서 보면은 지금 조만간 이 홍보수석께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보셨죠? 언론 기사 보셨죠? 누가요? 홍보수석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에서 재산 축소 확인했고 그다음에 투표소 당일날 모든 투표소에 이의제기 결정 내려서 다 붙였고 그리고 고발됐고 그죠? 모르세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홍보수석 최근에 임명했는데 그 최소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모르십니까? 전체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고 임명하셨습니까? 그럼 모르겠는데요. 네. 모르겠는데요. 네, 이 말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 직제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직제 때라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추천위원장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인사추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비서실장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실 수석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뒤를 돌아서 실무자한테 어떻게 뭐 물어보는 장면도 나오던데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른 것 같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드릴 때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라인이 다 검찰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인사 라인에서는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말 거가 아니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이 사실관계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저희가 또 월요일 JB타임즈에서 이 문제를 짚기도 했었는데 일단 우리 방송은 안 들으시나 봐요. 관련해서 사실 강민정 의원이 김은혜 홍보수석 본인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발 주체를 상관위에 고발됐잖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서 김은혜 수석이 그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장면을 보면은 이제 그건 그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그 경기도당이 고발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발 주체가 선관위이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입씨름을 할 이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묻질 못했었어요. 아무튼 이게 지금 그 재산 축소 신고 자체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서 수사가 되고 있고 조만간 소환 조사도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두고 이제 전형적으로 논점 흐리기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김대기 비서실장 제가 오디오로 들려드렸지만 모르겠는데요. 이 말이 참 귀에 계속 맴도는데 이효신님
헐, 이 정도면 비서실장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고 9283님 인사 검증도 안 한 데다가 뉴스도 안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러셔도 됩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주셨고 5333님 경기도민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편 김대기 비서실장이 건진법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1년간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뭐 교류 같은 게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저공사 의혹에 대해서도 업체 선정 과정은 경호처에서 엄밀하게 과정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일을 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답으로 뭐 의혹이 좀 해소가 될까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 100번 양보해서 1년간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칩시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근데 오히려 그럼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보도까지 나온 대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영부인을 팔면서 예를 들어서 호가호의를 하고 있다면 이건 수사를 의뢰를 해도 좀 부족한 판 아닙니까? 그런데 1년간 교류가 없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사안인가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도 그러니까 잠깐 어떤 그 질문에 올라갔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수사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수사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접근법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경호처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건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엄밀히 관리하고 있다. 네. 항상 나오는 대답이 똑같거든요. 근데 경호처는 신성 불가침 영역입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이 검증이 안 돼가지고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접근 경로가 없는 겁니까? 경호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접근 불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국민들한테 납득하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더 소상히 정말로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로 요청을 해서라도 오히려 소상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대표기관에 국회에.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 억울하면 명백히 밝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이제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전 대표가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냈는데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은 이 한 대목에 집중을 했더라고요.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탄원서 이 한 대목에 주목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했다. 선을 넘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던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데 주목을 했거든요. 어디입니까? 이 대목입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다. 이 대목이었는데요. 되게 익숙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인터뷰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때의 인터뷰 한 대목 들어보시죠. 보도 하나만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지난달 초에 대통령 측과 자진 사퇴 시기를 조율한 중재안이 오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그 얘기해서 저는 이런 제안 거절했어요. 그게 답니다. 누가 그 제안을 하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절했다? 저는 이런 제안에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제 누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겠죠. 뭐 오고 갔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듣자마자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그걸.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 네.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이러면은 당신들이 나가가지고 이준석이 협상을 한다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네, 이걸 다시 주목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그때 저희와의 인터뷰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주목할 부분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해 주겠다고 했다라는 바로 그 대목인데 이와 관련해 어제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가 보도를 했던데 여권 인사의 주선으로 윤핵관 가운데 한 명이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와 두 차례 만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부인했다라는 보도가 인과 그 함께 이제 그 덧붙여지긴 했는데
이 사안의 성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남이 돼버리기 때문인데요.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경찰의 관점에서는 수사에 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스며들어 있고 계통을 뛰어넘는 사선이 작동하고 있고 결국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독립성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경찰 조직, 경찰 수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건 이준석 대표 처리 문제를 넘는 문제입니다.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어떤 커다란 논란거리가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어떤 근본 취지를 지금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네, 이석기님 상권 분립이 무너졌네요라고 해주셨고 HBYI님도 경찰 수사도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정석훈님은 이전 대표가 생각한 양도구육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겨냥한 것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자, 신군부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설마 수사 개입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믿고 싶죠, 저도. 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의 어제 이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좀 국민의힘이 들끓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됐다라고 일갈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 같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번 주를 넘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 JB가 이미 여론전을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여론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론전의 형세에 따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계속 이른바 살라미 전술식의 잘게 쪼개기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해서.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어떤 인식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법원도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상보다 점점 김기현 늦어지고 의원이 있죠. 수류탄이라고 하는 비유를 했다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폭탄을 지금 넘겨받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느냐에서 어떤 식이 되든지 폭탄이 되는 거니까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자필로 낸 문서가 어떻게 언론 보도로까지 유출이 됐느냐. 이준석 대표는 또 이 점을 문제를 삼던데. 이것도 사실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죠. 그렇죠. 네.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 사법 논담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 계속 해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법카 유용 의혹 사건으로 경기 남부경찰청에 출두해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어요. 네.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7만 8천 원 사건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고 수행 책임자 비모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식사비 2만 6천 원을 캠프의 정치자금 카드로 적법 지불했으며 나머지 3인분 식사비 7만 8천 원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네. 사안의 성격이 되게 미미하고 거기다가 김혜경 씨는 또 알지도 못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네. 명명했다 이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건의 진실이 뭔지는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 결과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주목할 점은 저 개인적으로 5시간이었거든요. 조사받은 시간이 5시간이라는 거잖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도 얼추 아는 게 김혜경 씨는 보통 이 그 사건 같은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불렀는데 5시간 조사했다? 문제는 이 5시간이 기냐 짧으냐 저는 이건데요. 뭐 친구하고 카페에 앉아갖고 5시간 대화하면 엄청 긴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묻고 타이핑하고 대답 듣고 타이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5시간이. 그러면 이 짧은 5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양갈래 가능성이 다 있는데요. 이미 충분한 물증과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사가 비교적 간명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정반대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전자일 경우인데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9월 9일까지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는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리고 결론이 지금까지의 경선 추세를 종합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니까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되자마자 수사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김혜경 씨도 검찰에 함께 송치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잔치집에 물을 뿌리는 수준이 아니라 재를 뿌리는 수준이 되어버린다. 네. 여기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네, 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이런 기사도 아침에 보이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5급 공무원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의 정면 돌파냐 위기냐 요게 또 관심이던데 요것도 또 전망하기는 조금 힘든 사안이겠죠. 네, 일단 뭐 그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일단 좀 수사 결과를 좀 보죠. 네. 근데 78,000원이라고 규정을 하긴 했지만 이재명 의원 측이 경기도 법인카드가 부정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사실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인가요? 이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적용된 혐의가 국고 손실죄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78,000원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 좀 보죠. 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YTN이 인노회 사건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부천지구만 9개 분회 전체 명단이 기록돼 있고 부평지구는 7분회와 9분회의 명단만 그리고 주안지구는 아예 명단이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순우 경찰국장 관련해서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부천지구라고 하면 김순호 경찰국장이 관리를 했던 부천지구 위원장이었던 것이었죠. 아, 근데 네네. 유독 부천지구 인노회 회원 전체 명단만 기록되어 있었다. 아, 여긴 전체 명단을 또 가지고 그렇죠. 있었다. 예. 이 수사 기록은 당시 연행대 조사를 받았던 민노회 회원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네. 그래서 따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비 장관이 어제 아침 경찰국장 교체를 검토하느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있다. 일단 이야기를 한번 쭉 들은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왜 이 얘기에 주목하십니까? 지금이 얘기 들을 때냐 이런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아, 네. 지금은 얘기 들을 때가 아니라 그때의 기록을 뒤질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언론조차 당시의 기록을 뒤져서 단서가 될 내용을 찾아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경찰이나 행안부는 당시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언론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뭐 기밀 문서로 분류가 돼 있을까요? 사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보도 이전에 경찰이나 행안부가 먼저 찾아서 진실 퍼즐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인사검증 차원에서 경찰국장으로 발탁하는 단계에서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네. 그런데 언론은 지금 기록 찾아서 보도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행안부가 이런 기록 찾아서 뭐 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미 다 봤는데 뭉개버린 거냐? 아니면 아예 안 찾아보고 있는 거냐?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러면 만약에 뭉개고 있는 것이 또 문제고 안 찾아본 것도 문제인 게 이른바 밀정 의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의혹이냐 무시해도 되는 의혹이냐 그 다음에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질문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납득이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요. 더군다나 경찰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안 뒤지고 있습니까? 뒤져서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 들을 건데 누구한테? 이게 지금 여론 판단해가지고 가치 판단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판단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를 들어야 듣기는. 기록을 봐야지. 네,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빵꼬쟁이님이 그래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더 큰 문제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록을 보셔라. 보시고 빨리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